권상대 씨가 11대 12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다 그랬죠? 큰일 났네. 나는 15대 16대를 했는데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선은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는데 몇 명이 매일 확진됐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화제를 삼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말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아무 말도 못해요. 돌아가시면 임종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화장시켜버리고 나중에 그냥 가족에게 알리는 이런 비극을, 이런 엄청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말씀으로나마 한없이 안타까움과 조문과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있다가 이동욱 박사가 오실 겁니다. 경기도 의사회 회장, 아주 전문가신데, 아까 여러분들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광화문 집회는 이렇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저 사람들이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주범이다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각 통신사에 GPS를 내놔라고 강요해가지고 3만여 명의 사람들을 전화를 번호를 갖고 일부러 전화를 전부 걸었어요. 당신들 조사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엉뚱하게 불안하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 33,68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305명입니다. 0.9%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명을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조사하면 1명 정도는 양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광화문 집회나 정광훈 목사한테 뒤집어 씌우려다가 요새 뽀록이 다 났죠. 거짓말이 됐어요. 그리고 광화문 집회하는 사람들, 살인자로 몰았던 사람은 어디 도망가고 꼬리도 보이지 않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방금 직전에도 박찬정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1, 2주 동안에 국민의힘 사람들과 국민의당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접촉해서 다 합해가지고 야권의 시정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는데 아직 이게 안 맞아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그 김종인 전 의원, 이 양반이 퇴진하는 것이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당사자 몇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 좀 후퇴시키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면 대안이 뭐요? 대안은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직무대행을 시켜라. 4월 7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을 사전에 시키면 그 양반의 이미지를 일단 빼면 국민의힘이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안 됩니다. 왜 안 돼? 그 양반이 나가면서 침 뱉고 나가면 그거 수습하느라고 곤란합니다. 아니, 김종인 씨가 침 뱉고 나갈 만한 무슨 건이 있어? 그건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갔을 경우에 무슨 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약점을 잡히고 있는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보고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안철수 쪽에도 제가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아니, 떡 줄 사람은 물어도 안 보고 우리대로 들어오라 그래요? 뭐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단일화 안 되겠구나. 단일화 안 되는 건 두 사람들이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단일화 안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정부의 분열 공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를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표를 많이 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좌우당 간에 두 사람 중에 하나만 단일화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이가 다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선의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몇 분이 얘기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분하고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100%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흠결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핵반대 집회가 어떤 사람의 댓글에서 제가 찾아냈는데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집회가 최초의 집회입니다. 그때 사회 보셨던가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꾼이라는 댓글군이 당신 그때 연설한 거 내가 들었어 하는 댓글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무슨 발언한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발언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발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저 기다리고 있는 이 주옥순 동지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손상대 사회를 노무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벌였던 일을 예를 들면서 그 비슷한 것을 주옥순 동지도 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들이 임기 말기에는 자기 이름을 좀 올리기 위해서 무슨 뭘 하나 만들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미소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2조를 걷었어요. 2조. 그 안에서 걷어서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2조 해서 미소재단이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니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최순실이하고 뭐 해서 360억인가 걷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자기는 말해서 1원도 먹은 거 없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 비슷한 거 하나 만들었다. 8천억짜리를 만들었는데 그 두 개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할 의사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로서는 신의 경지에 올라있는 노무현을 네가 감히 박근혜에게 비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도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돈을 주어서 그냥 받아갖고 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돈을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서 막 표정 관리를 하면서 아 이걸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서 무슨 코미디를 만들어라 하고 특별 그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 사라져버린 사람 다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당시 이해찬 총리가 골프 잘못 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가 와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 무슨 재단 이러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명숙 팀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들이 전부 그 친한명숙 계통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모짜리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짜리라는 게 그런 거 있죠. 모짜리 만들어 놓고 고기 갖다 썩 집어넣어갖고 슬슬 낚시해서 하나서 건지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도 7천만 원 받고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월간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한 1, 2년 동안에 37억인가 돈을 걷었어요. 그 사람들이 해먹었어요. 그런데 이명관 정부로 바뀌니까 그것이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삼성 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 쪽이 삼성을 밉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돈을 주는 척하다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그 8천억을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2년 반 동안 제가 끌어가지고 지금도 집행유예 아직 한두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세력 중에 특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저들 시장에 나가라고 난리 법석이에요. 아니 제가 그 집행유예 걸려서 못 나갑니다. 아니 집행유예 그것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해라는 거야. 어? 박근혜도 사면하니까 당신은 박근혜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사면해갖고 나가서 한번 해라 이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사양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은 이낙연과 문재인이가 이미 다 짜고 하는 겁니다. 그거 뭐 어떻게 감히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을 네가 건드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미 짜고 한번 던져봐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이명박을 형집행정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겁니다. 하는데 같이 할 수도 있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은 박근혜를 잡아놓음으로써 권력을 잡았고 이제 박근혜를 풀어주는 쇼를 함으로써 또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력의 기반은 자기의 정치적인 상대자, 정치적인 경쟁자를 감옥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쇼를 함으로써 이 선거를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 중에 부동산 문제도 있고 무슨 원전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정권 안보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는 부동산 문제를 아주 일도양도로 끊는 그런 정권이 들어와야 합니다. 어물어물하게 김현지 후보 뭐 누구 뭐 탁 아무개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시장 후보 될 사람 아주 명백합니다. 더더구나 서울시장 될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난 깨끗하게 이리 하겠다고 반대 딱 하면 지금 1등, 2등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고 보고 원자력 무조건 그거 다시 재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나 2등 중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후보들이나 밖에 있는 안 아무개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아니면 어떤 분열 공작에 넘어가서 이것을 마지막까지 깨면 이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년간의 정치적인 혼유와 암흑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죽어 살고 희망 없이 살았던 많은 자유를 그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김정은이도 많이 꺾어졌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은 내부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김정은이가 그걸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 세력이 굳건하게 세력을 잡고 북한하고는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는다. 밀거리하지 않는다. 니들이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광화문 광장을 빼앗아버린 문재인에게 이제 광화문보다도 더 큰 전 국토에서 3월 1일 날 만세 삼창의 대회를 벌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이 떨려서 빨리 좋게 물러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강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 가지고 적당히 끝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시작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걸려 있습니다. 우선 부산은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반드시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늘의 뜻도 보고 개인의 역량도 보고 장난치지 말고 오아무개처럼 조건 걸지 말고 분명하게 승부를 걸어서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기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역사적 선택이다.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코로나 사태도 이기면서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오는 이 정치적 사상적 바이러스도 이번에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는 민족의 대혁신운동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